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2000선 돌파하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201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대했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2000선도 이탈하는 등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광명성 3호 북한의 발사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오전 한때는 2010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기대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8.1%로 예상치였던 8.4%를 하회하며 실망감의 지수는 2000선을 잠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20포인트 올라 20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2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지수 살펴보면 어제보단 1% 올려 있고요. 20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반등하는 코스닥 상승폭이 더 강합니다.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갭상승 출발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온 지수는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주체 모두 적극적인 포지션은 취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500선까지 오르지는 못하고요. 올라봤자 한 496포인트까지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6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72억 원 그리고 장 초반에는 사던 기관도 한 2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오른 49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볼까요? 환율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무색하게도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 장 초반에는 10원 가까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1130원대 초반에 바짝 붙어 움직이다가 중국 GDP 발표 이후에 1135원대 정도로 낙폭을 조금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5원 20전 내린 1135원 4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또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 3차 양적 완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GDP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감됐는데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이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장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사실은 아시아 시장이 먼저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 상승하게 된 계기는 이제 루머가 하나 돌았는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머로는 9%까지도 예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장 초반에 유로존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냐면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이제 부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지만 49억 8천만 유로 정도밖에 입찰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ECB에서도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을 못 채운 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유로존은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장이 열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미국의 FRB 위원들은 약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벤 버네키 의장이죠. 벤 버네키 의장은 계속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2인자에 해당되는 자넷 앨런 그 의원이 3차 양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예전만 못하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비둘급파에 해당되는 자넷 옐런이 3차 양적완을 언급했고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증가된 걸로 나왔죠. 3차 양적완의 기대감을 더 부풀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미국에서 2월 무역 수지가 오랜만에 적자를 감소시켰습니다. 약 460억 불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한 520억 불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심리를 상당히 자극했고요. 북한에서 광명에서 3호 발사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고 시장을 좀 억누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근데 오늘 새벽 7시 40분에 발사하면서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그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상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에서 약간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현재 상당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도 15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 오늘 현재도 12만 개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개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일반 종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지겠지만 120만 원대가 10만 개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벌써 4일째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5일부터 계속 매도 국면입니다. 추세적으로 매도하고 중간에 퐁당퐁당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선물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시간 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4,500개를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결이 1,000개가 줄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이 이후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1,66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53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인과 개인 주체가 매도로 돌변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2,100억 정도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가 약 4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520억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63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랩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1660억을 전기전자에서 급속도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군에는 화학업종이 약 90억 정도가 들어오고 철강금속 60억 정도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기관이 2천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종목이 가장 많은 것은 전기전자 97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에서 450억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71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는 투신하고 기금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투신이 880억을 매수하면서 전기전자하고 철강금속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기금도 역시 전기전자와 철강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이 외국인의 매도가 또 선물에서 시장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결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 시간이 되게 빠르다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플러스 종목에서 서비스 업종이 좀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GS라든가 뭐 SK 같은 종목들에서 상당히 좀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LG노텍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한테 8%까지 상승했었는데 현재 6.9%고요. 조선주에서는 대우조선이 6.4%, 그 다음에 원자재인 고려연이 3.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가 6%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28,900원 정도 오르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하이닉스가 26,000원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31,000원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어저께 장중에 최저점이 26,850원이었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지지를 한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현재 상승률 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아직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로존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은 일봉상 양은 하단선에서의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는 상단선 부분의 되돌림이기 때문에 구름대 모양만큼의 지금 하락이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 해당되는 2002포인트를 완전히 확보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확보를 하더라도 그거를 종가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로존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3차 양적완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명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3차 양적완 할 때는 벤버냉키 의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가들이 요구하려면 주가는 약간 빠져서 고통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12,20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져야지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으로 본다면 시장은 대세 상승 국면에 있고 만약에 이번에 눌리는 것은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 네. 2002포인트, 61선을 완벽하게 회복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다시 귀환을 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선물에서 미결이 줄어드는 것이 좀 수상합니다. 저렇게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결이 줄었는데 미결도 지금 96,400개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11만에서 12만을 오가야지만 정상적인데 미결이 줄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게 좀 수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밤 미국이 만약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틀 동안 반등은 물량을 터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개국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개국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 양봉을 두 개 했었기 때문에 약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이 만약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틀치를 하루아침에 다 메우는데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이사님. 정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벌써부터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센티비에서 가장 잘생기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플래너 연구소 왕솔량 팀장 그리고 와이즈 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참 미남이시죠? 이렇게 미남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훈훈하게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 또 상담 내용은 또 날카롭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문자로 저희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해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아, 여기요? 네. 저기, 전북이에요, 전북. 네, 전북 구체적인 지역은 무주.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전북 무주예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아, LG 디스플레이 네,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거 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제가 전망이요? 문자를 했더니, 예.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요. 매수하신 아.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2,500원요. 22,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수익 중이시네요. 매수 가격도 네.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수익인데 거기 36,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내 건데 TV에서, 거기 전세 TV에서, 네. 35,000원대 좀 매도하라고 해가지고 안 파면했는데 네. 거기로 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한데 35,000원대까지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 이 점 왕설량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한번 끊어주시고요. 예. TV를 통해서 상담 내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다 제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아까도 아. 내가 전화 걸려왔을 때 예. 내가 잠깐 있다 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전화 받고 있거든요. 지금 집에 5분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전문가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봐요?
예, 대화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TV를 못 보고 집에 10분 예. 있어야 들어간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랬는데요. 서운하셨나 봐요. 그럼 왕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대화 나눠주시면 돼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수익 중이시네요? 예, 수익은 지금 조금 수익인데요. 이제 그거를, 저기 3만 대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경제 TV에서 예. 다른 분들은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예. 3만 5천 원대까지 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안 팔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로 계속 조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만큼 내려온 거예요. 예, 일단 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그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네. 조금 약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2,000 올라갔다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일단 그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예,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1분기에 영업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분기에 영업 적자가 1,845억 정도로 이제 그 예상이 될 것 같아요. 1,800억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 그룹주들이 최근에 다 약해요. 왜 다 내려가더라고. 전자 내려가고. 예, 맞습니다. 내려가고, 다 내려가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LG 그룹주들의 약세에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많이 약세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매수가가 22,500원이니까 그 충분히 그 밑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런 변동이 없는 한 절대 거기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요.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지금 꾸준하게 내려왔고요. 예. 꾸준히 내려왔고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임이거든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바뀌시니까 제가 일단 그 가격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26,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27,850원 지금 가격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지를 받았고 충분히 이제 올라갈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의 수요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 중국의 이 수요가 TV 시장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스마트 패드용 이제 패널 관련돼서도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빵꾸난 거고요.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실적 그 부분은 제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가격에서 파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1차적으로 3만 원까지는 그 금세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3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2분기 안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한 두세 달 정도 내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3만 원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3만 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거래량이 동반해가지고 강하게 그 3만 원 그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끝까지 두고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거기서 약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거기서는 조금씩 그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조금씩 그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에서 이제 더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에서 만약에 강하게 못 올라가면요. 예, 강하게 그 3만 원 이상으로 뚫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 봐가지고 다시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고 또 아니면 다른 종목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럼요, 이 종목이 앞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예,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리고 2, 3분기 실적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이기 때문에 2, 3분기는 이제 영업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TV 수요 부진이 지금 1분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분기, 3분기 되면은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 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요즘에 장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이런 장에서 대부분의 그 시청자분들이 다 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이거를 두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좀 사고 싶은데요.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요. 예, 두 가지. 두 가지요. 예. 일단 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물산하고 제가 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업황이 조금 안 좋게 떨어진 부분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뭐 오늘 장에서는 그 한 5%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이 두 종목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화학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하면은 오히려 화학주가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케미칼 이거요? 예,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LG화학이 만약에 화학주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LG화학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럼 두산중공업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시청자님 일단 예. 그 저희가 이제 시간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기계 업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예, 일단 뭐 여기까지 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분 만나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금호석유를 보내주셨는데요. 7646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은 14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매도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금호석유가 오늘 1%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4% 넘게 내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내용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실적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대 감소 흐름 보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 역시나 그동안 좀 12만 원대 후반에서 사실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화학업종 내에서도 금호석유만큼만은 실적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네. 3거래 연속 강한 양봉 형태로서 좀 상승 흐름 보였는데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8% 현재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약 13만 6천 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우선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학업종 투자 심리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업황 개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점 보다 확실하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뭐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어줘야지만이 실적 부진 우려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를 모았던 금호석유 역시나 실망감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손실폭 그렇게 크지 않은 시점에서는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역시나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전략 좀 부담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매도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린다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GKL이 들어왔는데요. 21,75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 중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왕 팀장님.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합니다. 뭐 네. 한국에서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지노 업체를 그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세븐럭이라고 상당히 좀 유명한데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봤을 때 최근에 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일단 실적 증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사 상황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금 역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 매출액이 9.3%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한 40% 넘게 증가를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40% 영업이익이 40%씩 이상씩 증가하는 기업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만약에 이 실적 발표가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밀리지 않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서는 그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3,000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이제 목표 가격을 제가 설정을 드린다고 하면은 한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저점을 딛고 계속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다 저점 딛고 올라갔고 지금 주가는 이미 여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이 차트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항상 못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윗단에서도 못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23,000원 만약에 강하게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좀 수익 확정하시고 다른 종목들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로 20% 이상씩 수익 내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증시가 그만큼 받쳐줘야지 대형주가 20% 3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5% 정도 이제 수익 확정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이상에서 수익 확정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라기보다는 일단 5%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가 들어왔습니다. 625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신세계 비중은 10%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만 5천 원입니다.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수급을 믿고 매수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야 하시는데 오늘도 뭐 내리고는 있지만 외국인 긴관 함께 사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네. 뭐 다른 백화점 관련주 마찬가지로 신세계도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2%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현재 상승 추세는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백화점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 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명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 패턴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각종 영화라든가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명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예약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신세계를 비롯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군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좀 추우면서 봄철 옷을 많이 못 팔았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52주가 아닌 연중 최고가 경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연중 최고가 경신했다는 점 그리고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연중 최고가 경신을 하행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세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선은 목표가 약 27만 8천 원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네. 연중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선은 예.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GS가 들어왔습니다. 096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63,000원, 비중은 20%, 단기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하십니다.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 정유와 유통 등의 분야를 좀 갖고 있는 그런 GS그룹의 지주회사 합격으로 있는 그 GS입니다. 일단 뭐 GS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그런 약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4%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상승 이유는 딱 두 가지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장에서 아마 지주회사들 전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주회사들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SK를 비롯해가지고 지주회사들이 다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정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S 이제 칼텍스라고 그 정유 업체에 이제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유 쪽으로도 이제 편중돼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경유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오늘 장에서 지금 2% 가까이 상승을 다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곁들여서 일단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그런 수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은 전 고점 라인이 74,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4,000원이라고 치면은 일단 전 고점 라인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제가 분홍 색깔 쳐 있는 부분이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은 강하게 지금 돌파하고 지금 이 200일선 위에 상단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오늘 주가 갭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200일선만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 못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셔도 그때 가서 이제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7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그런 그 정배열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상태고 점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7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단기 목표가 74,000원 정해봤고요. 자,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남은 시간 문자로 들어온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상담,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속을 썩이고 있나요? 예, 시공텍하고요. 예. S-오일. S-오일이요? 예, 예. 예. 이 두 종목 봐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공테크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아, 시공텍은 6,830원에요. 30%. 6,830원에 30%. 30%요? 일단 좀 예, 수익 예. 중이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S-오일은요? 예, 138,000원에 50%. 18만 8천 원이요. 138,000원. 13만 8천 원에 50%. 50% 비중으로 예, 갖고 예. 계시고요. 이 두 종목만 보유 중이신 건가 봐요? 예, 지금 크로바이텍도 있는데요. 네. 예, 일단 뭐 크로바이텍.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시공테크와 S-오일이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공테크와 S-오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공테크 6,8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S-오일은 13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그, SL은 지금 지금 오늘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네. 예, 예, 그걸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네. 예, 계속 그렇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한번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S-오일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우선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증시 분위기 만약에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상승 쪽으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지만이 조금은 좀 모멘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고 또 너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라든가 리스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이 오히려 부담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바뀌었는데 최근엔 그래도 유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
줄어드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SO일 같은 종목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사실 뭐 유가가 급등 급락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해도 좀 완만하게 상승할 때 SO일 같은 종목군들 기름가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으로 실적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SO일 상당히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했지만은 그래도 3차 양적 완화 기대감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SO일 최초에 매수하셨을 때 그 목표 기간과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셨나요? 한 15만 원에 한 3개월 살았거든요. 15만 원이요? 예, 우선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제가 매수가 13만 8천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우선은 매수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좀 그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팔려고 하는 물량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은 한 12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지금 분위기로 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에서 한 번쯤은 뭐 자르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수정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에 있어서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아, 예. 손절가는 사실은 지금 워낙 또 하락 추세가 강했던 만큼 사실 지금의 반등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만 원까지 못 가고 만약에 바로 꺾여서 10만 원대 좀 이탈 가능성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좀 매도 처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10만 원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10만 원이 아니고 9만 5천 원 이탈 시에 손절하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10만 원 라인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면서 지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O일의 손절가는 10만 원이 아닌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정유주 뭐 상당히 좀 우려감 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가격 그 전이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더 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보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12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상황 보시고 목표가를 올리든 아니면은 그때 이제 손실 줄이시고 손절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예. 네, 우선은 그럼 다음 종목은 사실 시공테크인데요. 시공테크가 한 크게 뭐 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하나는 여수박람회 테마 그리고 하나는 이 선거 관련된 아무래도 리모델링 관련된 테마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뭐 테마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펀더멘탈로 접근하신 건가요? 아, 그 여수박람회 그거 때문에 했는데. 여수박람회요? 예. 네, 우선은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언제인지 아신가요? 예, 5월 12일인가 아마 그쯤 되면. 네, 우선은 4월 달이 아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5월 달이라는 점 예. 사실 지금부터 상당히 좀 그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공테크는 5%대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7% 넘는 그런 급등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수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이 그래도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5월 달 다가올수록 조금은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수박람회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온 여수박람회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도 관련주들 상당히 좀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재차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테마주이긴 하지만은 한 번쯤은 그래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수익 구간이신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7,6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10% 이상의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종목 다 우선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 한 가지 종목이 아닌 두 가지 전부 다 좀 수익 보고 확실하게 주식에 대해서 한번 기분 좋게 나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많이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긍정적인 예. 답변이었는데요. 예.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문자로 돌아와 볼게요. 남은 시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쭉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LMS 살펴보겠습니다. 209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LMS 12,980원을 매수하셨대요. 비중은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LMS가 쭉 내리다가 이제 엊그제부터인가요?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분께서도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시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이 회사 봤을 때 뭐 유명합니다. 이 아마존 킨들파이어라고 그 수혜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프리즘 시트하고 그리고 광픽업 부품을 좀 전문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킨들파이어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킨들파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은 그런 이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작년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있죠. 네.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정확하게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급등한 것은 거의 한 50%에서 내지 한 100% 정도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급등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사그라졌는데 최근에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이제 킨들파이어가 아니라 지금 킨들파이어 대항마로 이제 나오고 있는 지금 아이패드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패드 출시 관련돼 가지고도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MS는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킨들파이어가 그 이제 빚을 못 바란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나옴으로써 그래서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을 보여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이 없다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킨들파이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킨들파이어 하나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일단 킨들파이어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또 이제 갤럭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만 이슈가 있지 킨들파이어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확정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요. 예. 일단 가격대는 21선 위에 이제 맞닿아 있는 14,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4,500원 정도 부근에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사익 실현하시고 조금씩 이제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업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LMS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더 오를 수 있을 만큼 연료가 될 만한 그런 킨들파이어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수익을 내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 보내주셨는데요. 56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 관심 들어서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 시점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LG화학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아까 금호석유 말씀드렸듯이 네. 화학업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뭐 한 0.4%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오늘장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도 보였지만은 역시나 이러한 상승 기대감 며칠 전부터 중국발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좀 판단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LG 화학도 비교적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수요 증가 기대감 높아져야지만이 비교적 강한 실적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성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전방 산업에 대한 그 부담감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기대감으로 무조건 매수하는 전략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가격대 약 36만 원대에서는 두 번의 저항 라인 한번 거쳤던 것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36만 원대 고점 그리고 34만 8천 원대 저점 형성한다고 한다면은 짧은 박스권의 형태의 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약 35만 원대까지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셔갖고 네. 박스권 상단 노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중국 네.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 이미 재료 노출했다는 우려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매수보다는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또 하이닉스 보내주신 분이 있고 삼성전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좀 내리고 있고 몇칠 내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또 급등하고 있죠. 하이닉스 먼저 살펴드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보내주신 분 살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650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이 27,600원이고 비중이 3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분은 일단 좀 수익 중이시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최근에 이 이슈가 오늘 이제 이슈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10% 가까이 떨어졌던 거는 LP다 관련돼 가지고 그 인수 관련된 그런 소식이 좀 안 좋은 그런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나 이렇게 급락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6.62%나 이렇게 네, 올라가고 많이 있습니다. 올라요. 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인과 그리고 기관 그 다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프로그램까지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장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집계로는 35만 9천 주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작게 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 90만 주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13만 주 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기관 외인 프로그램 모두 다 수급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나온 그런 기사라든지 그리고 나온 그런 이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분명히 LP다 관련된 이슈가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매수한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간단한 그 목표가를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고점 39,550원인데 3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나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은 충분하게 지금 1,000원 정도 더 남짓한 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으로 갈지 여부는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LP다 관련된 그 이슈가 그러니까 그 지금은 기사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이슈가 이따가 장 후에 만약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며칠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들고 가실지 아니면은 3만 원에서 매도를 하실지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LP다 인수를 호재로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4일 정도 동안 지금 LP다 관련된 이슈가 사실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10%나 밀렸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일본의 도시바랑 같이 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렇게 6점 몇 프로나 올라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바보다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지로서 이렇게 LP다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P다 인수 관련한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오늘 하이닉스 굉장히 수급이 좋다 하셨는데 반면에 좀 전에 프로그램 초반에 전화 연결 통해서도 한번 시장 분석해봤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5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30%신데 688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한 14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뭐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 아직까지도 경쟁력 부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아이폰 5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나 삼성전자 늘 그래왔듯이 아이폰, 뭐 애플이라든가 이러한 신제품을 내놓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도 신제품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140만 원대에 대한 목표 주가 충분히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손실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우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소폭 이익 중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자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지금 시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려감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우리 시장 매도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하셔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뭐 소폭이라도 이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지금 자르시고 재차적으로 시장 상황 보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관의 매도 물량 늘어나면서 지수는 2,00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61선 놓여있는 2,002포인트, 2,001포인트 부근은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훌륭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